사회, 문화, CEO, 스포츠 각 분야의 굿피플, 핫피플, 갓피플을 모시고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야기를 담다 이담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인문학계의 굿피플입니다. 오래된 나무들을 찾아 전국을 누비며 그 안에 담긴 역사와 이야기를 전해온 분입니다. 나무는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한 시대를 기억하는 생명이라고 말하는 나무 칼럼니스트이자 나무 인문학자 고규홍 작가를 만나봅니다. 나무 이야기를 제가 식물학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나무에 얽힌 사람살이 이야기를 쓰다 보니까 그게 인문학 아니냐. 나무가 이제 지구상에 처음 나타난 게 4억 년 전인데 4억 년 전부터 지금까지의 어떤 저는 분명히 이게 뭔가 하나의 맥락이 있다는 생각이 저 나무가 꽃피는 걸 한 번도 못 보셨대요. 예. 근데 저 나무가 2004년에 갑자기 꽃을 피운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나무가 가장 푸르를 때 어떻게 보면 그죠? 가장 풍성하게 초록빛을 낼 때 또 이렇게 작가님을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오늘 밤 블랙티를 준비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 하시면서 얘기를 천천히 나눠보겠습니다. 네, 하시죠. 저희가 소개를 드릴 때 나무 칼럼니스트이자 나무 인문학자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전 세계 유일무이하죠. 나무 인문학자. 아니 그게 저는 제가 만든 이름도 아니고 저를 이렇게 지칭해 주신 분들이 이제 제 소개를 할 때 제가 나무 칼럼을 쓰니까 나무 칼럼니스트라고 해주셨고 또 나무 이야기를 제가 식물학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나무에 얽힌 사람살이 이야기를 쓰다 보니까 그게 인문학 아니냐 그러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셨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근사해서 쓰고 있는데요. 그냥 작가죠, 뭐. 그래서 나무 작가라고 부르는 게 저로서는 제일 편합니다. 네. 근데 정말 인문학적으로 접근을 해주시니까 정말 재밌어요. 해주시는 이야기들이나 쓰신 글들을 보면 정말 재밌는데 보니까 식물학을 전공하신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신 거예요? 저도 어떻게 일로 왔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제가 이 질문을 자주 받는데요. 받을 때마다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나 로 늘 고민하다가 만든 말이 천둥처럼 나무가 찾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이네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제가 40살까지는 그냥 평범한 소시민으로 직장 생활을 쭉 했는데요. 그러다가 40살에 회사에 사표를 내고 그때만 하더라도 뭐 나무에 대해서 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고요. 예, 아니고 그냥 사실 그 당시에 저는 이제 뭐 소설을 써볼까 뭐 글을 쓰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마침 그 천리포 수목원이라는 데 들어가서 혼자 2달을 있었어요. 그게 1999년인데요. 99년 그 당시에는 천리포 수목원이 개방되어 있지 않을 때였어요. 회원들만 거길 갈 수 있는 곳이었고 제 친구가 마침 그 수목원 회원인 거예요. 그 회원인 친구가 거기를 이제 빌려준 거죠. 자기 이름으로. 그래서 2달 동안 거기 방 하나 얻어서 조용히 머물렀습니다. 와, 그렇게 나무를 만나게 되셨고 나무에 관련한 책을 정말 많이 쓰셨어요. 지금까지 몇 권 정도 쓰신 거예요? 요번에 새로 낸 책이 제가 헤아려 보니까 38번째더라고요. 나무에 관련해서 이렇게 할 얘기가 많구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정말 나무 하나하나에 얽힌 이야기들이 많아서 정말 재밌기도 한데 이번에 내신 책은 이게 책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아니면 백과사전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굉장히 두텁던데요. 이게 몇 쪽 정도 되는 거죠? 딱 1,300쪽 됩니다. 벽돌책. 벽돌책입니다. 요즘에 벽돌책 잘 안 나오거든요. 어떤 얘기들이 들어있는 건가요? 이게 제가 그동안 30권이 넘는 나무 이야기 책을 이렇게 쭉 쓰다가 보니까 다른 분들도 요즘은 나무 책을 많이 쓰세요. 그 여러 식물학 관련된 책들 이렇게 쭉 보면서 하나 좀 아쉬웠던 게 하나 있었다라면 이제 나무 각각에 대한 이야기들은 굉장히 풍성하게 많이들 쓰시는데 전체적인 어떤 나무의 역사라고 할까요? 나무가 이제 지구상에 처음 나타난 게 4억 년 전인데 4억 년 전부터 지금까지의 어떤
저는 분명히 이게 뭔가 하나의 맥락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맥락을 짚어주는 책이 별로 없어요. 예. 그게 심지어는 이 외국에도 그런 책이 별로 네.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제가 그동안 사람 이야기를 많이 해왔으니까 네, 네. 사람 이야기하고 연결시켜서 한번 이렇게 전체 맥락을 한번 잡아보자. 네. 그리고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저렇게 두꺼워졌습니다. 아까 얘기하셨지만 그냥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그만두고 나무에 빠지셨다고 했잖아요. 네. 원래 기자셨잖아요. 네. 그죠? 네, 신문사에 네. 있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또 글을 쓰시는 거를 잘 하셔서 이렇게 또 책도 많이 내신 것 같긴 해요. 그게 뭐 연결은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사실은 글 쓰는 거를 워낙 이걸로 평생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어린 시절부터 했거든요. 네. 예. 원래 또 글을 좋아하시는 예, 그래서 제가 국문과를 다녔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제가 기자라는 직업을 선택한 것도 네. 어쩌면 제가 좋아하는 우리나라 근대 문학사에서 소설가 이런 분들이 네. 대부분 직업은 기자더라고요. 그쵸, 예, 예. 그래서 그러면 기자를 하면 되겠다. 예, 기자 시험을 봐서 한 12년 기자 생활을 네. 했습니다. 예. 그 나무에 왜 갑자기 그렇게 빠지셨어요? 왜 어떤 매력이었나요? 예, 저도 뭐 이렇게 나무에 빠진다라는 생각을 전혀 네. 하지 않고 이제 천리포 수목원이라는 데를 간 이유는 나무가 좋아서 간 거 아니고 그냥 쉬러 가신 예, 거잖아요. 조용히 있으려고 간 거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 얘기는 여러 인터뷰에서 참 많이 이야기한 건데요. 제가 그때 12월이었는데 네. 쌀랑눈을 맞으면서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는데 저만치에서 이만한 흰색 꽃이 피어 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저 꽃이 뭘까? 그리고 이렇게 가까이 가서 다가가 보니까 밑에 이렇게 표찰이 붙어 있는데 네. 표찰에 거기 학명이 써 있어서 학명을 네. 라틴어라 제가 못 읽지만 네. 한글 세 글자가 써 있는데 목련과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네. 이게 지금 한겨울에 지금 쌀랑눈이 내리는데 꽃이. 예. 그래서 아무리 제가 나무를 몰라도 목련이 봄에 핀다는 정도는 그쵸, 알고 있었는데 겨울에 목련이 펴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정말 엉뚱한 생각을 한 게 네. 제가 12년 동안 사람의 사연을 캐러 다닌 신문 기자였다라면 네. 이제 나무의 사연을 한번 캐볼까? 그렇게 딱, 네. 예. 그리고 그 얘기를 제가 저희 아내에게 그 당시에는 인터넷 이런 게 활발하지 않을 때여가지고 네. 손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 네. 얘기를 써가지고. 로맨틱한데요. 예, 그랬더니 네.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고기 한 2달 정도 있는 동안만이라도 네.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동화의 대상으로 생각해보면 어떻겠느냐. 네. 뭐 이런 게 이제 그 사람이 저를 와.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격려해 준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하게 길을 방향을 잡아주신 것 같기도 한데요, 정말. 됐어요. 그러네요. 너무 멋지시네요. 여러 나무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쓰셨는데 뭐 책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그 중에 혹시 이런 나무들을 좀 소개해주고 싶다. 이 나무들은 정말 특별하다라는 게 있으면 한 3가지만 좀 소개를 짧게 좀 해주시겠어요? 우선 제가 이 책에서 프롤로그하고 에필로그에서 소개했던 한 그루씩을 좀 네.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우선 프롤로그에서 제가 말씀드린 나무는 강원도 횡성, 네. 횡성 두원리 느릅나무라는 나무인데요. 느릅나무. 예, 이 느릅나무 중에는 굉장히 크고 아름다운 나무예요. 그리고 네. 느릅나무가 우리나라에 오래전부터 있었던 나무인데 느티나무의 친척 네. 관계의 나무거든요. 그런데 이게 오래되고 큰 나무는 몇 그루 없어요. 네.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느릅나무 몇 그루를 꼽아라 그러면 저는 횡성 두원리 나무를 꼽는데 이건가요? 네네네 저겁니다. 그렇군요. 예. 굉장히 크고 좋은 나무인데요. 근데 이 나무가 실은 넘어갔어요. 2022년인가 3년인가 그때 이 장마가 들면서 이 나무에 물이 계속 축축하게 젖어 있으니까 네. 자기 몸무게를 못 이겨서 그냥 넘어간 거예요? 예, 넘어갔습니다. 이게 태풍이 아니라 예. 물에 넘어간 거군요. 예, 자기 무게에 네. 넘어간 거예요. 근데 마을 어른들이 십시일반 출영을 해가지고 네. 조그마한 제사상을 만들고 그 장례식을 치러준 거예요. 네. 그리고 장례식의 이름을 꽃잠식이라고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잠식이요? 예. 그러니까 마을 어른들이 네. 그동안 우리의 안녕을 지켜주기 위해서 수고한 수호신이잖아요. 예, 마을에. 수호신 당산나무였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는 편안하고 깊은 잠에 드소서라는 식으로 장례식을 치렀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그러네요. 뭉클했었던 그런 이야기가 있는 나무가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에필로그에는 제가 이건 개인적으로 저에게 아주 특별한 나무여서 네. 에필로그에 썼는데 저거는 아주 오래전인데요. 네. 2004년, 2005년 한 20년 전쯤인데요. 그때 제가 이 나무에 꽃이 피는 시기를 기다리면서 꽃이 네. 피었을 때 이제 가려고 네. 이렇게 쭉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가려고 한 바로 전날 폭우가 쏟아진 거예요. 이 순천 지역에. 그래가지고 밤새 저는 고민을 했죠. 저게 이제 비를 맞으면 꽃이 다 떨어지겠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현장에 가보니까 제가 책에는 뭐라고 썼냐면 나뭇가지 위보다 땅바닥에 꽃이 더 많았다. 예, 다 떨어진 그렇죠. 다 거였거든요. 떨어지죠. 그러니까 너무 아쉬워가지고 네. 막 그 앞에 서 있는데 한 농부 그 마을의 농부께서 오셔가지고 제가 막 이렇게 허망해하는 그런 표정을 보면서 네. 전화번호 하나 적어달라. 네. 그래서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년부터는 그 어르신께서 꽃이 피면 저한테 전화를 해주겠다는 네. 거예요. 예. 그러더니 실제로 그 다음부터 전화를 연락이- 해주셨어요. 예. 또 하나를 더 얘기하자면 그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우주목 그러니까는 네. 처음에 하늘과 땅이 이렇게 붙었을 때 나무가 자라면서 하늘을 열었다. 네. 이 신화에 그런 거 네. 많잖아요. 예. 그게 식물학적으로는 물풀의 나무예요. 네. 예. 그래서 이 물풀의 나무를 우리나라에서 크고 잘생긴 물풀의 나무를 한 찾아보겠다라고 그러고 제가 이제 나무를 찾아다니던 초기에 이제 이 물풀의 나무를 찾아다녔어요. 네. 그러다가 지금 저 사진에 나오는 저 나무인데요. 저 나무를 이제 어떻게 보면 우연히 이제 저거 이렇게 쭉 돌아다니다가 경기도 우연히 보신 거예요? 예, 화성 와. 전곡리라는 데서 찾았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저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그리고 가장 오래된 그 물풀의 나무인 거예요. 네. 나중에 자료를 쭉 조사해 봤더니 와. 그래서 제가 저거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해달라고 신청을 넣었던 네. 뭐 요즘은 그런 나무가 제가 워낙 돌아다니니까 네. 제가 찾아낸 나무들이 좀 많지만 네. 저 물풀의 나무는 제가 처음으로 이게 시작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마을에 사시는 어르신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저 나무가 꽃피는 거를 한 번도 못 보셨대요. 예. 근데 저 나무가 2004년에 갑자기 꽃을 피운 거예요. 소름이 돋아요. 그러니까 그 네. 2003년에 뭔가 특별한 변화가 있어야 되는 네. 건데 그 변화는 와. 제가 저기 자주 찾아가서 알지만 아무도 이제 찾아온 것도 없고 아무 변화가 없고 네. 오로지 제가 저 나무를 조사하느라고 자주 그야말로 번질나게 찾아가서 나무도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랑받고 있구나. 관심받고 맞아요. 있구나. 예, 예. 서울은 특히 조선시대 때부터 우리의 모든 행정과 이게 중심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는 아주 유서 깊은 나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서울에 지정된 보호수만 해도 지금 아마 250그루 정도 될 거예요. 예를 들면 권율 장군 집터에 가보면 권율 장군이 어루만지던 은행나무가 아직 살아있고요. 추사 김정희하고 관계되는 백송도 서울에 지금 죽었지만 그런 나무도 있고 숫자는 많지 않지만 서울에 있는 오래된 나무가 보존 가치는 더 높은 거예요. 저희가 그럼 이쯤에서요. 네. 키워드 토크를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다른 얘기를 꺼내보려고 하는데요. 작가님과 관련한 키워드들이 지금 이 보석함 안에 들어있습니다. 네. 만년필, 나무편지, 풍찬, 노수 뭐 여러 가지 네. 있는데요. 하나 뽑아주시면 저희가 관련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네. 지구 25바퀴예요. 네. 나는 나무를 보기 위해 지구 25바퀴를 돌았다. 엄청나게 예. 많이 다니셨군요. 예, 이건 뭐 제가 이게 지구구 한 바퀴가 몇 킬로인지 전 모르는데 네. 저를 인터뷰하고 이제 기사로 네. 써주시는 그 기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지구 25바퀴 얘기를 꼭 써주시더라고요. 네. 그건 뭐냐면 이제 제가 돌아다닌 거리를 그분들이 이제 계산한 계산을 거예요. 하니까 예. 이 정도 나오더라. 네, 네. 엄청난 거죠. 예. 와. 그러니까 제가 대충 그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을 계속 이제 답사를 다녔어요. 예. 네. 게다가 그것만 하시는 게 아니라 매주 나무 편지도 쓰고 계세요. 네, 나무 네. 편지는 어떤 건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그건 이제 제가 이제 나무 공부를 시작하고 나무를 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네. 예,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이거 혼자 이제 프리랜서가 돼서 글을 쓰니까 누가 봐줄 사람이 낼 없는 데가 없는 거예요. 봐주는 사람이 있어야 네. 글이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강제로 좀 읽어달라고 네. 처음에 시작은 제 친구들, 제가 이메일 주소를 아는 친구들에게 네. 보냈어요. 네. 그러다가 이 친구들도 이제 좀 긍정적으로 얘기해주는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네. 그 얘기들을 모아서 그러면 친구의 친구, 친구의 친구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제 네. 처음엔 한 10명 정도로 시작했던 거예요. 그게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요. 2000년 5월 8일부터 시작했는데 와, 네. 예, 무슨 일이 있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네. 나무 편지를 보낸다 해서 네.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팝나무, 오동나무 꽃지면 만나자 이야기하곤 했었다. 뭐 이런 진짜 약간 일기 같기도 하고요. 예, 일기고 일기죠. 뭐 일기인데 그거를 저 혼자 볼 일기가 아니라 편지 편지로. 쓰듯이. 예. 그럼 편지로 보내면 답장이 오기도 하나요? 예, 꽤 많이 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하나하나 좀 읽어보세요. 너무 많이 오면 못 읽어보시겠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못 읽어볼 정도로 많이 오는 건 아니고요. 네. 예, 많이 와서 제가 가능한 한 잘 봤습니다 정도로라도 꼭 답장을 해드리려고 그러세요? 애를 씁니다. 와, 예. 그럼 답장 온 것 중에 혹시 좀 기억나는 답장이 있으세요? 근데 중년 여성쯤으로 돼 보여요. 네. 예, 근데 어떤 여자분인데 친정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시대요. 그러니까 치매신 네.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는 우울증 증세를 아이고. 보이는 치매래요. 네. 그래서 맨날 그 요양원에서 한쪽 귀퉁이에 가서 막 울고 뭐 이런 어머니래요. 네. 근데 그 어머니를 이렇게 문안하러 갈 때 제 나무 편지를 보여드린대요. 어머님한테. 정말요? 예. 그 어머님이 나무 편지를 읽을 수 있는 상태는 아닌데 네. 그 나무 편지에 제가 시골에 당산나무 이런 사진들을 네. 많이 집어 넣으니까 그 어머님이 그 사진을 볼 때 그렇게 우울해하시던 분이 웃는데요. 예. 그러세요. 그래 어머니의 우울증을 완화시켜드리기 위해서 자기는 이 노트북을 반드시 가져간다. 네. 이 얘기를 한번 주신 게 와. 굉장히 감동적이었고요. 네. 야 이게 글 쓰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 그러네요. 최고의 영광 아닌가. 찬사예요. 찬사죠. 진짜. 예, 이런 네. 생각을 했습니다. 와. 그럼 저희가 또 한 번 이쯤에서 키워드 토크를 또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또 하나를 뽑아주시면 또 보석 같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만년필입니다. 네, 나는 만년필 수집가다라고 하셨는데 네. 아까 저희가 잠시 방송 전에 뵀을 때도 만년필을 들고 계셨어요. 아, 네, 네, 네. 만년필을 좋아하시나 봐요. 네. 네. 사연이 있는 거죠? 예, 이 사연이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 만년필은 사실은 요즘 다 컴퓨터로 이렇게 타이핑을 하지 만년필로 글을 쓰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저는 만년필에 좀 어떻게 보면 좀 병적으로 집착을 하는 그래요? 건데요. 그러면 수집가라는 건 정말 만년필을 많이 갖고 계시는 네, 건가요? 많이 있습니다. 몇 개 정도 갖고 계세요? 정확하게 세어보진 않았는데 한 네. 120자루 정도 되는 듯해요. 종류가 다른 걸로 예, 예, 예. 120개가 예. 그렇게나 있나요? 와, 있죠. 엄청나군요. 네. 그 중에는 어떤 아주 값비싼 것도 있지만 되게 만년필이 요즘은 사치품으로 분류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제 것 중에도 아주 비싼 비싼 것도 것도 있지만 있죠. 어떤 거는 뭐 이렇게 1,000원, 2,000원짜리도 있고요. 아, 예. 싼 것도 요즘 많이 네. 있습니다. 그리고 싸고도 품질 좋은 것도 많아요. 그렇죠. 예. 요즘에는 또 그렇긴 해요. 근데 만년필에 어떻게 이렇게 빠지게 되신 거예요? 네, 그게 한 번은 제가 이제 그 신문사에 이제 취직을 할까 그리고 이제 네. 시험 준비를 하고 그러던 중이었는데 저보다 먼저 이제 기자 생활을 한 제가 아주 친하게 지내던 선배를 네네. 뵈러 한번 갔어요. 그래서 기자 그 환경이 어떤가 네. 그 회사로 이제 찾아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선배랑 이야기를 하다가 나와서 이제 그 대포집에 가서 이제 대포를 나누는데 네. 그 선배가 이제 속주머니에서 딱 만년필 하나 딱 꺼내면서 네. 보여주는데 낡은 만년필이에요. 네. 새 것도 아니고. 저렇게 낡은 만년필을 뭘 자랑하나 그랬더니 그 선배가 딱 얘기를 네. 꺼내면서 이게 내 아버지가 나한테 선물한 거야. 딱 그러시더라고요. 네, 예. 의미가 있네요. 예, 근데 그 아버지도 기자셨거든요. 그러니까 기자인 아버지가 기자인 네. 아들에게 쓰던 만년필을 주신 거예요. 멋지네요. 너무 부러웠어요, 그게. 네. 근데 그게 제가 더 부러운 이유가 뭐냐면 제 아버지는 이렇게 학교를 안 다니신 분이거든요. 이북에서 피난 내려오셨거든요. 네. 이북에서는 아버님 말씀으로는
아버님 한자는 좀 아시는 거 보니까 네. 그 서당에 좀 다니셨던 게 전부고 내려와서는 정규 교육을 뭐 그 한번 당시에는 예. 그쵸. 많이들 예, 그러셨죠. 그러니까 저는 선물해 줄 사람이 없다라고 네. 이제 판단을 하고 그러면 내가 사자. 그래가지고 제가 기자 생활을 할 네. 때에도 이렇게 그 만년필 상가의 그 가게 주인 아주머니를 네. 제가 아주 친하게 지낼 정도로 네. 월급 받으면 거기부터 가서 사시고. 사고 아. 또 사고 또 사고. 예. 와. 그 새로 들어온 거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 아주머니가 미리 고기자 때문에 내가 준비해 놨어. 네. 주시고 그러면서 VIP이셨네요. 예, 그 집은 네. VIP였어요. 남대문에 있는 상가였는데요. 네. 그 나무라는 게 왜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다음 날 세상이 끝나더라도 사과나무를 심는다라든지 그죠? 예, 예. 뭔가 이렇게 어떤 나무를 심고 싶다 이런 얘기를 다들 하시는데 네. 나무 인문학자께서 네. 나무 전문가께서 어떤 나무를 심고 싶으실지 이것 궁금합니다. 아마도 저는 아마 나중에 나이가 더 들어서 네. 일을 하지 않고 집에 여유 있게 있는다 하더라도 나무 심는 일은 잘 안 할 거예요. 왜요? 일단 제가 아파트에 사니까 나무 네. 심을 땅이 없고 없고요. 네, 그게 어렵죠. 네, 땅이 또 있다 하더라도 네. 그동안 집에서 화분을 이렇게 많이 기르고 있습니다만 네. 제가 잘 못 길러요. 그러세요? 네. 제 책에도 제가 솔직하게 쓴 네. 적이 있는데요. 제가 기르면 막 죽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미안해지네요. 네. 그래도 심어야 한다. 음. 그러면 한 그룹 꼽자라면 아마 저는 감나무를 뽑을 것 같아요. 감나무가 그러면 가장 어떻게 보면 좋아하는 나무라 꼽으라 그러면 감나무가 되는 건가요? 아니요. 가장 좋아하는 나무라기보다 또 달라요, 가장 이것도? 친숙한, 네, 가장 편안한. 예전에 집에 이렇게 감나무 한 그루씩 있고 네. 그랬던 것 때문에 그러신 네, 건가요? 네, 집집마다 있었고 네. 아주 편안하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리고 예쁘기도 하고. 감도 있고요. 네. 예. 그런 거군요. 예. 저는 그냥 작가로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나무자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저는 인문학자라든가 뭐 칼럼은 안 쓸 때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칼럼니스트로 제 자신이 규정되는 것도 약간 좀 머쓱하고요. 인문학자라고 불러주는 거는 너무 과분해서. 예. 근데 작가인 건 맞거든요. 글을 쓰고 새로운 이야기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하니까 이건 분명히 작가인 건 맞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제가 나무 얘기만 쓰고 있지만 언제 어떤 게 될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앞에 나무자도 빼고 그냥 작가로 불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무처럼 정말 한결같이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또 우리에게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나눠주고 계신 분입니다. 나무 인문학자 고규홍 작가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이 다음에 만나요.